네, 안녕하세요. 저 CNA 논술 강사 김진아입니다. 우선은 다들 CNA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이유들과 고민들로 찾아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독이 고민이다. 아니면 아이가 너무 소극적이라 발표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글쓰기 실력을 키우고 싶다.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안고 여기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설명회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설명회는 요 순서대로 진행할 거고요. 일단 교육의 현주소, 독서 교육이 왜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IB 교육에 대해서 잠깐 안내 드릴 거고요. 그래서 CNA에서는 어떤 수업을 하는지, 그리고 커리큘럼과 워크북 안내 해드리고, 8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지금 MBC 프로젝트 프로그램이었던 교실 이데아라는 프로그램 중에 한 장면들이고요. 이제 교육 평론가 분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객관식 시험의 왕국이다. 이렇게 평론을 해주셨고, 전 서울대 총장님도 지금 객관식 위주의 수능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평가하셨고, 빅데이터 전문가분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힘이다.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총정리하면 외우는 공부는 힘을 잃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AI가 많은 직업을 대체하는 세상에서 살게 될 건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교육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요구받는 미래 인재 중에서도 이제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T자형 인재인데요. 이제 알파벳 T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즉, 이제 수평 방향,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과 기본 지식,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의미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넓은 영역의 지식,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걸친 기본 소양은 갖추되 이제 세로 방향으로 한 분야,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아니면 잘하는 분야, 이렇게 하나의 특정 영역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원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최근 바뀐 2028 수능 개편안 중에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바로 통합, 융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시대적인 요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학 과목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국어 과목의 중요성이 좀 대두가 됐죠. 그래서 기존에는 사탐, 과탐으로 나뉘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내가 좀 시험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통합사회, 그리고 통합과학으로 모든 학생이 인문, 사회, 그리고 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본 패러다임을 좀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좀 해야겠죠? 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금일, 이게 실제 카톡 내용의 화면인데,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하고 소통이 좀 잘못되었다던가, 아니면 이제는 사흘, 심심한 사과, 이런 것들 심심치 않게 그 사례들을 좀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 심지어는 아이들을 좀 지도해야 할 학부모까지도 오천시가 어디냐라는 이제 웃지 못할 이야기가 벌어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점점 더 짧은 형태의 콘텐츠를 선호하게 되고 긴 문장을 읽기가 힘들다라는 문제를 호소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초등학교 저학년 습관 그대로 고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아이들은 많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글밥이 좀 갑자기 많아지고 그리고 덩달아 습득해야 할 지식도 늘어난 기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만 읽어낸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보다 습득 속도가 느려져서 이제 진도 따라가기에 벅찬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중등학교의 진학에서 더 두드러지게 되는데 이제 문해력은 국어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2028 수능 개편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통합사회과학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회, 그리고 역사 등 사회과 과목만 해도 등장하는 어려운 한자어들을 일일이 다 공부를 해야만 이제 비로소 익혀야 하는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행되어야 되는 능력이 바로
독해력, 문해력이 되겠습니다. 네, 이 독해력, 문해력 문제는 국어 과목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데요. 뭐 수학, 영어, 과학, 뭐 총 성적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제 수학은 단순히 숫자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묻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그 문제 풀이를 이제 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학년이 이제 올라갈수록 많은 학생들이 문제가 뭘 묻는 것인지를 몰라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수포자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국어와 다른 과목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보통 이제 0.6 이상이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수학, 영어, 과학 모두 0.7 이상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국어의 경우에는 0.8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국어 성적이 높을수록 다른 과목도 잘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이렇게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는 하는데요. 아이들이 배워야 될 내용은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단어의 뜻을 일일이 알려주느라 시간이 다 가버리기도 한다. 이런 좀 애로사항을 이야기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T자형 인재, 뭐 문해력, 뭐 통합적 사고력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서, 토론,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NA에서는 매주 책을 읽고 아이들이랑 학습을 하면서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본인이 책을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는 꼼꼼히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이들은 책을 읽어온 다음에 내 생각을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저장을 하고, 그리고 워크북에 글로도 간단히 정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학원에 와서 토의 토론을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읽고 이해하고 분석하면서 내 주장을 좀 논리적으로 펼치는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문해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내가 이해를 해야만 제대로 정리하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내 이해도도 객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메타인지도 발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CNA에서는 이 IB 교육 방식을 추구합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이제 IB란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즉 이제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방식으로 여기 포시, 미래인지 핵심 역량입니다. 뭐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력. 요 네 가지 힘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 방식인데요.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육이기도 하고, 현재 우리나라도 2028 대입 개편으로 주목받고 있는 교육 방식이기도 합니다. 현재 IB 교육 방식을 이미 여러 고등학교에서 도입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제주 표선, 그리고 대구 경북대 사대부고가 있는데요. 이 방식은 우리나라 입시를 바꿀 롤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IB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한 작품, 뭐 예를 들어서 국어 수업을 듣고 있다면 그 작품을 스스로 분석하고 그 내용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거기에 비판을 마주하고, 그러면서 내가 가졌던 생각을 입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비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중고등학교, 뭐 대학 입시까지 사실 우리는 논서 수령 평가, 절대 평가에 대한 요구를 좀 이제 받아들여야 할 때다라고 생각해 줘야 하는데요. 교육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논서 수령 평가, 절대 평가 비율을 늘려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교사 연수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의 경우에는 작게는 당장 중등, 중학교 수행평가에서의 논서 수령 평가,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 등이 있겠고, 그게 나아가서 입시까지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CNA에서는 이렇게 IB로 만나는 토의를 통해서 능력을 키워주고 다져주고 있는데요. 책의 내용과 관련된 이 왼쪽에 있는 독해 파트, 독해 제시문을 읽고 배경 지식을 좀 쌓은 다음에 이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나름의 근거를 찾아보고 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보고, 그러면서 입체적인 생각을 할 기회를 매주 마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CNA에서는 사위일체식 수업 방식, 그러니까 독서, 토론, 논술, 첨삭 요 단계의 수업을 원칙적으로 합니다.
학생들은 우선 매주 한 권씩 책을 읽게 되고요. 책을 읽지 않으면 수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바탕으로 수업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 독서량과 함께 절대적으로 생각이 자라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토론합니다. 그리고 학년별 학습 수준에 따라서 저학년 땐 쟁점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올바른 근거를 제시하는 연습부터 한 다음에 고학년으로 점점 올라가면서 긴 제시문을 읽고 또 배경 지식을 그 안에서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근거를 들어보고 반박에 재반박까지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끕니다. 그리고 꾸준히 한 학생들은 아마 이제 처음에 비해서 성장한 자신의 모습에 좀 놀랄 수도 있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인데요. 처음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단순히 나열하는 글쓰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대로 된 논술은 아니죠. 그래서 크게는 글의 구조부터 다듬고 점차 문장, 그리고 적합한 어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까지 습득하게 됩니다. 글쓰기는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해야 하는데요. 매주 책을 읽고 또 말로 표현을 해보고 글을 쓰면서 어휘력도 굉장히 크게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삭인데요. 학생이 쓴 글쓰기의 담당 교사가 1대1 첨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요건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네, 우선은 저학년 첨삭 사례입니다. 이렇듯 저학년의 경우에는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알맞은 받침, 단어들 이런 것들 교정을 하고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것을 우선으로 첨삭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쓴 글을 분해해서 다시 쓰는 경우도 있고요. 1대1 첨삭이 원칙인 만큼 또 각각의 아이들의 그런 수준을 교사가 충분히 고려해서 성장을 이끄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학년 수준에서 중요한 건 여기 여러 가지 장르,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접해보는 것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시기에 아이들한테 독후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연결해 본다던가 아니면 책 속에 등장인물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본다던가 아니면 이제 책 자체에 뛰어들어 보는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한 권의 책을 좀 깊이 있게 독서를 했다. 라는 지적 자존감이나 효능감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매번 글쓰기만 하지는 않고요. 활동지 수업을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 주의 학습 목표 또는 수업 내용에 따라서 강사가 적절히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원고지에서 첨삭하기 어려웠던 좀 내용 첨삭을 지도할 수도 있고요. 문장의 완결성, 그러니까 한 문장을 쓰더라도 제대로 쓰도록 이렇게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치들이 독서 논술에 대해서 아이들이 '아 어렵지 않은 거구나. 나도 매주 이걸 해낼 수 있구나.' 요렇게 여길 수 있도록 진행하는데요. 이제 실제로 CNA에서 했던 활동지 수업의 내용이 이제 학교 수행 평가에 나와서 너무 재미있게 '잘 해냈다.' 이러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학생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지도한 초사 학생의 활동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2주 수업은 자연환경 프로그램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책을 읽고 이제 수업에 참여를 했고 제가 신문기사 예시를 보여주면서 기사글에 대한 개념 간단히 지도한 다음에 글쓰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일단 독서를 통해서 인지를 했고 수업 시간 동안에는 다른 원인은 또 무엇이 있을지 뭐 개인적인 원인 아니면 사회적인 원인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게 왜 심각한 문제인지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업 시간 내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글을 보면 그 각 과정을 좀 잘 밟아온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첨삭한 건 이제 기사글인 만큼 정제된 어휘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서술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전망된다 이런 식으로 적확한 어휘로 좀 다듬어 준다든지 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저학년의 경우에는 활동지를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면 이제 아이들이 책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내용 첨삭까지 조금 섬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제 문장의 완결이라든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그리고 적합한 단어 사용, 뭐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첨삭의 범위가 점점 좁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요를 스스로 짜게 되고요.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 맞는지 그 개요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장르도 저학년에 비해서 학습과 좀 더 연결로 다가갈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주장글이나 설명글 이런 경우에는 학습한 내용을 본인이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이제 주장글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고 있는 근거가 좀 적합한지, 그렇다면 어느 위치에 이 문장이 있어야 하는지, 혹은 내가 이 글을 가지고 다른 의견을 가진 친구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글을 쓰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글을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첨삭을 진행한다는 점. 그래서 고학년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학습 편차를 좀 고려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쓴 글을 분해해서 다시 쓰기를 시키거나 아니면 글자 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면서 내용 첨삭까지 진행하도록 합니다. 네, 다음은 워크북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저학년 워크북을 우선 순서대로 큰 구성 흐름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휘, 독서 파트 부분인데요. 이제 C&A 워크북은 교사진이 매달 직접 구성하고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 파트에서는 독서, 뭐 독해 파트 지문을 통해서 얻은 배경 지식을 이해한 걸 스스로 분석하고 또 종합할 수 있도록 순서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건 맨 앞에 이제 독서 노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워크북이고요. 저학년인 만큼 최대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휘량을 늘릴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어휘 파트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저학년인 만큼 놀이처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단어 어휘의 뜻을 찾아서 적어 볼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짧은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 그래서 한 문장이라도 잘 제대로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를 늘려놓으면 이제 띄어쓰기 맞춤법, 기본적인 맞춤법 이제 개념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다음에 스스로 띄어쓰기를 해보는 것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독해 파트 들어가면 관련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제시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독서 파트인데 이제 책 내용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는 거에서 나아가서 책 내용을 앞뒤로 입체적으로 좀 합체를 해야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와서 "선생님과 함께 해요." 같은 부분은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과 어 완성할 수 있도록 내가 배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분석, 정리, 평가까지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트별로 나눠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이 부분이 독서 노트입니다. 이제 앞서 이제 3 학년 독서 노트에서는 내가 아는 단어를 초성에 맞게 최대한 많이 적어 보는 연습을 했다면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3 학년 2 학기 내지는 초등학교 4 학년 정도까지 활용하는 독서 노트 부분입니다. 뭐 줄거리를 다시 떠올려 보면서 책을 온전히 한 권 다 읽고 이 이야기 별을 완성해 보는 부분인데 좀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지만 인물, 사건, 배경을 본인 스스로 하나의 어떤 그림 형태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느낀 점을 가장 중앙에 적어 보고 내가 그 생각했던 이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의 내용을 시작과 끝을 정리를 해 보고 인물, 배경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고요. 나름의 별점도 매겨 보면서 내가 이 별점을 준 이유에 대해서도 강사가 워크북 확인을 할 때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적절한 근거를 통해서 자신의 이 내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의 독서 노트인데요. 이거 쪼끔 더 섬세해졌죠, 질문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그 이유까지 이제 문장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인물 중에 평가해 보는 것, 내가 그 인물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까지 내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중심 단어도 찾아보면서 한눈에 마찬가지로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이제 써야 내가 정리해야 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나만의 키워드
라는 게 있고 책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면서 내가 책 내용 안에 있던 정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혹은 그게 안 됐다면 다시 책을 뒤적뒤적 해 보면서 '아 내가 이걸 정보를 조금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이 장치를 통해서 한 번 더 더블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낀 점, 도서 평가까지 마찬가지로 내보면서 독서 노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 보시면 이제 어휘 파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학년마다 요구 학습 수준에 따라서 요구하는 어휘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3 학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어휘력 자체를 절대적으로 늘리는 방향을 잡는다면 이제 4 학년에 올라가서부터는 적합한 단어, 어휘 이런 것들을 어 핀셋화해서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물건품이라는 한자가 책 내용을 관통하는 키워드와 가깝다고 한다면 이 물건 품자가 활용되는 단어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연결 거미줄처럼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요.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책 내용에 나왔던 정보들을 정확하게 연결하는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가지 단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책 안에 나왔던 시사 상식들 혹은 내가 익혀야 하는 개념들을 쪼끔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관련된 가장 관통하는 한자 성어들을 매주 한 가지 배우게 되는데요. 이제 위에 관련된 상황에 맞는 제시문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한자 성어는 무엇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골라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한자들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뭐 한자들이 연결되면서 뜻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까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경 부분인데요. 이제 배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책에서 알 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신라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 책을 읽고 왔다. 그러면은 워크북 안에 요렇게 신라 시대의 그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이 있었고 왜 인물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치가 되는데요. 아이들은 이 파트를 통해서 '아 그래서 인물이 이렇게 행동을 했고 내가 만약에 뒷이야기를 이어서 쓴다면 '이런 것들은 내가 잘 고려를 해서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독해 파트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책 내용과 관련된 제시문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 안에서는 단순히 독해력만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지금 보시면은 맞춤법 틀린 맞춤법은 뭐가 있는지 특히 내가 쓰면서 자주 틀리는 맞춤법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치들도 이 독해 파트 안에서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강사들이 역량에 따라서 독해 파트 안에서는 내가 제대로 독해를 하려면 해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기술을 익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서 파트인데요. 책의 내용을 파악했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책 안에서 직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뭐 인물의 마음이나 의도까지 파악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아이들은 글쓰기에서 마찬가지로 완결성 있는 문장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물이 속상해 한 이유, 내가 참고해야 할 수 있을 만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힌트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여기 지금 점수가 매겨져 있는데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극을 받으면서도 '아 내가 이걸 조금 더 꼼꼼하게 파악해야만 이런 문제들은 내가 해결을 해 나갈 수 있구나.'라는 것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토의 파트인데요. 이때 워크북에다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관련한 제시문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을 읽고 올바르게 해석을 해 나가면서 책을 읽기 전 그리고 후 내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데요. 이게 책 속의 인물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평가해 보거나 아니면은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내 경험, 그리고 독서 활동, 그리고 수업 후 변화까지 종합해서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토의 파트인데요. 이렇게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요 부분은 이제 교육, 바람직한 교육이란 무엇인가 요런 주제인데 이런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좀 정리를 해 보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앞서 강사가 직접 매달 교재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좀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가면서 관련한 책들을 읽고 건강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달 책을 만들기에 가능한 것이고 저희 C&A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한 교육 방식 중 인상적인 거 골라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그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현대 사회와 연결을 해서 좀 더 나아가서 이 책 속의 학교의 공통점과 그리고 차이점까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정리해볼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현재 사회에 지금 맞닥뜨려진 문제 상황,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논술 파트인데요. 이제 독서 수업 활동을 통해서 정리한 생각을 스스로 글로 표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마무리는 항상 글쓰기인데요. 이제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좀 나눠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학년의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뭐 두컵전을 재구성한다든가 이제 책 속의 인물이 어떻게 성장해 나갔을지 상상을 해 보면서 내용을 이어보는 거 또는 내가 역사 일기를 한번 적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다양한 장르의 글을 써 보는 것을 이 시간에 해 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되어서 일기를 쓴다거나 뭐 뒷이야기 상상한다거나 아니면 현대에 맞게 좀 재구성을 해 본다거나. 그래서 물론 이때 수업까지 듣고 나서 자신이 재정리한 학습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사가 이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학년인데요.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장르의 조건에 맞는 글쓰기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명화 감상문이다. 그럼 명화 감상문이란 무엇이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구조로 내가 그래서 써내려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개념을 좀 익히고요. 그리고 구장글과 이제 설명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객관적인 근거로 논리적인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글을 써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책 내용을 통해서 파악한 지식들, 정보들 내지는 내 의견들을 좀 구분을 하고 어느 부분에 내가 맞춰서 써야 되는지까지 연결해서 스스로 계율을 짜고 쓸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C&A 프로그램인데요. 이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커리큘럼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3 학년입니다. 3 학년의 경우에는 철학과 문학 뭐 요런 것들을 좀 대표적으로 좀 유심히 어 파 지켜볼 수 있는데요. 철학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상한 가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쪼끔 철학하면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초삼 아이들 학습 수준에 맞게 뭐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품들인데요. 뭐 고전부터 뭐 한국 현대 문학 이런 것들까지 쭉 이어서 내가 문학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이런 것들 또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4 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오디세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영어 학교를 구하라부터 편의점 도난 사건까지는 오디세이 프로그램 중에서도 뒷내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디세이는 선정도서 없이 진행을 하게 되고 관찰, 문제 해결, 뭐 정보 해석 내지는 대안 제시까지 그래서 사고력을 함양하는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그런 두 달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뒤에 딸은 이렇게 책을 읽고 또 거기에 맞는 대안 제시나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 학년의 경우에는 한국사 프로그램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재미있다 한국사 이 책으로 아이들은 한국사 통사를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영상은 저희 C&A 유튜브 채널에 구한의 작가님과 인터뷰한 영상이 있으니 이 프로그램 혹은 이 책을 어떻게 잘 읽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그 영상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 학년의 경우에는 이 재미있다 한국사 프로그램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 동안 재밌게 배운 다음에 진단평가 관련 내용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6 학년의 경우에는 세계사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5학년 때는 한국사를 재미있게 배웠다면 6학년에는 1, 2벌 걸쳐서 세계사를 배우게 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세계사를 배우고 진단평가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6학년의 경우에는 이렇게 논어 프로그램. 그래서 어, 논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잘 배우고 난 다음에 진단평가 실시하고요. 6학년의 경우에는 다른 학년에 비해서 진단평가 빈도가 높습니다. 7월부터는 앞서 중등 프로그램 설명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비 중1 과정에 들어가서 베스트 컬렉션 프로그램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이렇게 CNA 교육이 아마 적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커리큘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전체 프로그램을 소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CNA 유튜브 채널 활성화되어 있으니까요. 그 채널 내 해당 영상에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음 달 8월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우선 3학년은 7월에 이어서 문학을 배웁니다. 7월에는 한국 문학을 읽었다면 이번에는 세계 문학입니다. 그래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또 문학의 재미를 또 한 단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요. 4학년의 경우에는 스피치 강화 수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조금 더 올바른 단어를 활용해서 그리고 전달력 있게 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8월 한 달 동안에는 4학년 친구들의 그동안은 자유롭게 내 의견을 그냥 막 펼쳐서 이야기를 했다면 좀 더 전달력 있게 내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학년의 경우에는 7월에 이어서 한국사 통사를 배우는데요. 이제 1월부터 시작한 한국사를 이제는 마무리하는 한 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까지 읽고 배웠다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진단평가 기다리고 있고요. 물론 진단평가 안에는 글쓰기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배운 지식들을 종합 정리해 볼 수 있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재밌는 한국사 5권, 6권 뭐 사이에 심화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관련된 그 시대적인 상황과 관련된 책을 함께 읽어보면서 '아 내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한번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6 학년의 경우에는 베스트 컬렉션 프로그램 이어서 하는데요. 이번에는 문학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교과 과정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8 월에는 단편 소설을 읽으면서 보다 깊이 있는 독서와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5, 6학년 아이들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을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이야기 속 쟁점을 찾아서 관련된 토의 토론도 물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이제 CNA 논술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고요. CNA 논술 홈페이지, 그리고 뭐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블로그, 뭐 이렇게 다양한 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 현황 같은 경우에는 배움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 현황들은 해당 배움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녹화 마치겠습니다.